그러니까 꼼데 가루송이 네, 꼼데 가루송. 네. 레이크하고가 유명해진 게 네. 해체주의. 해체주의. 해체주의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구멍을 좀 내자는 주였어. 찢은 것 뿐이야. 근데 찢어서 성공한 거. 찢어서. 그거 하나로. 그거 하나로 이제 그 꼼데 가루송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해체주의.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정장 만들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얘는 답이 없잖아. 그냥 그걸로 하나로 딱 승부를 걸잖아. 근데 지금 또 오버사이즈가 유행이니까 핏도 상관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건데 핏이라는 거는 이제 영원히 가는 거잖아. 영원히 가는 거니까 내가 할 때는 이런 핏 중요하게 만드는 회사에서는 영원히 가는 아이템은 핏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꼼데 가루송 같이 약간 뭔가 다른 느낌의 하나씩을 실상을 던져줘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문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 뭐야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일반적인 맞춤샵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형화된 뭐 핏이고 나가리고 간에 나한테 몸에 맞는 핏이 나는 옷을 입어야 입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어야지 입는데 항상 똑같은 식의 옷이 나오니까 나는 그게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그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핏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옷을 왜 입어요? 핏 때문에 입는 건가? 아니거든. 이뻐야지 입는 거거든. 내가 마음에 드는, 나를 갖다 돋보이게 하는, 이쁘니까 입는 거다 보니까 그 이쁜 거 중에 하나의 요소가 핏인 건데, 이 맞춤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핏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좀 디자인이나 스타일 이런 걸로 좀 많이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이제.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아니, 정장이 빵꾸가 날 수도 있어요. 좀 모르는 거지. 정장이 빵꾸. 야, 그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게 이제 혁명이지. 근데 그게 통해야지 또 이제 좋은 얘기가 들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옷가게 하면 나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은 옷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 걸어만 놓겠어. 어떻게 보면 그 패션쇼 하는 것처럼 하나만 봐라.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상징성. 이게 보통 브랜드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안기레김이 하나만 입는 거는 나는 평생 이것처럼 만들겠다고 한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독고다이잖아, 계산해 보면. 맞아. 근데 요즘 같은 게 애들은 되게 변화하는 걸 많이 좋아하니까 좀 상상 속에 나온 옷들을 하나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래서 좀 앞으로는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하려고 디자인 쪽 중심으로. 그게 크죠. 그러니까 핏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A부터 Z까지 다 해봤잖아. 다 해보고 다 만족시켜 놓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핏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답 안 나온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디자인 중심으로 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내가 이거 유호용品만들 때 내 시그니처 옷을 나름대로 생각해 둔 게 있었거든. 밑에 바지는 뭐 검도 바지 같이 아주 펑퍼짐하고 위에는 좀 타이트하고 좀 짧은 자켓인데 보면 일본에서 그 교복을 또 그렇게 입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전에 그 긴 머리 했을 때 그게 크로즈 제로에 있는 그 켄지 머리가 그걸 따라한 거거든. 그 머리를. 잘 어울렸어요. 네, 잘 어울렸잖아요. 네네. 이건 내가 한번 어울리겠다. 꼭 해봐야지 하고 있다가 유홍빛 시작하면서 머리 길러서 원장님한테 한 거잖아요. 그때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문제가 머리가 길면은 관리하기가 힘들어. 어느 정도 좀 지나고 그러면 귀찮아 죽겠더라고. 그래서 잘랐지. 근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언제 그렇게 다시 머리를 길러보겠냐고. 그 머리 기르는데 1년이 넘게 길렀던 건데. 그러니까 딱 짜매고 그래도 좀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길면은, 짜매도 이게 조금 좀 머리가 더 많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귀찮아서. 이탈리아하고 정장대회 나가 만들어가지고. 뿌띠오모나 이런데 예전에 맨 처음에 이거 회사 만들었을 때 뿌띠오모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 뿌띠오모에 가면은 항상 전 세계 페피들이 다 와요. 정장 패션에서 그 페피들이 다 온다고. 거기에서 뜨면은 또 전 세계적으로 사진이 막 나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나름대로 잘 입는다고 하는데 그게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이태리 사람들이 입는 뭐 약간 좀 짧고 좀 세련되고 뭐 알록달록한 그게 아니라 우리는 파격적으로 우주복을 입고 나가자. 우주복 같이 입고 나가자. 뭐 이런 식의 개념도 하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럴 기회가 안 된 거지. 뿌띠 오모에 갈 정도의 그런 기회도 안 되고 왜냐면 핏에 대해서 허덕이다 보니까 좀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던 건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핏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 끝내놨으니까 이제는 이제 디자인 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편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뭐 그런 상황이. 그래서 좀 다른 시도를 좀 많이 해보려고 그때 좀 많이 아이디어도 주세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워낙 또 이 원장님이 이 패션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좀 남달라요 이런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 사람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꼭 답은 없는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만들고 싶어서. 가능하죠. 예. 뭐 사실 우리 쪽에 오는 고객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능하다. 예,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워낙 합리적으로 가격 책정하고 그다음 제 거짓말을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컨셉에 맞는 원단이라고 하면은 그게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추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도 고정 고객이 되고 계속해서 옷을 하니까. 근데 그런 매니아층들 말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있을 건데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우리 쪽에 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다른 우리만의 어떤 유니크한 공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일반적인 핏 맞춤샵과 같이 그냥 핏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좀 다르게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장님 때문에 이게 커피도 알게 되고 이게 좀 뭐랄까 나도 원래는 인맥 같은 거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는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좀 그런데 요즘엔 나이 들면서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꼭 돈이 오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도 서로서로 돕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도움 요청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좀 그게 좀 미친다라기 생각하기보다는 좀 존심 상하다 이런 것보다도 좀 미안해서 내가 뭔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도움을 받는다? 나는 오히려 돈을 안 받고도 잘 도와주는 편인데 내 스스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어쨌든 도와달라고 하고. 좀 도와주세요. 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도와주면 그렇지. 그래 놓고 잘 되거나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그치. 거고 그런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내가 너무 꽉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술 한 마셨죠. 그리고 조만간에 술 영상 또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제 후배 중에 이 홍대 쪽에 영업을 하는 주류 영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대에 유명하다는 바는 다 섭외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본인이 또 다루는 주류는 또 제공이 가능하다 보니까 또 위스키, 뭐 싱글 몰트 위스키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아무래도 정장이라고 하면 좀 위스키나 이런 것들 좀 약간 좀 매칭이 잘 되잖아요. 잘 어울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바 섭외해서 술 얘기. 근데 문제는 내가 술을 못 마신다는 거. 예, 그렇지만은 여튼 하여튼 술 얘기도 조만간 외부에서 촬영을 할 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스로 이렇게 연결해놓으면 좋겠네. 뭐가요? 또 정장 맞추는 애들한테는 뭐 시가바나 시가바 있어요, 홍대. 홍대는 없을걸? 저기 청담동이나 이런 데는 이태원이 있어요? 청담동이나 이런 데는 그 뭐랄까 그 회원제 클럽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5천만 원, 1억 뭐 이런 데 있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 이제 라운지 같이 항상 회원들만 가서 즐길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갈 때는 차지는 없죠. 이제 회원제니까 대신 거기에서 뭘 이용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때에서는 이제 돈을 내는 그런 식인데 거기에 보니까 뭐 시가나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한 그런 데가 있긴 하더라고. 나도 한 번도 이용은 안 해봤는데. 글쎄, 일단 제가 담배는 좋아해도 시가는 보통 입담배잖아요. 이게 속담배가 아니잖아요. 펴보는 거 싶어. 네. 주의자. 언젠가 그런 것도 콘텐츠를 달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만드는 게 클래식한 정장이잖아, 어쨌든 간에. 이제 클래식을 좀 탈피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클래식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너무 복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다르게 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 이걸 못 만드는 애들이 대부분 예복으로 맞추는 거야? 아니면 평상시에 입으려고 맞추는 거야?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예복이 별로 없어요. 평상시? 네. 못 내는 애들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인데 클래식을 10년 동안 입으니까 식상하더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글쎄 뭐 물론 우리 쪽에 있는 고객들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도를 하려고 많이 하지. 근데 사실 클래식 매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옷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식 매니아라서 내가 클래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 그거는 본인의 취향인 거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런 취향도 있고 다른 취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취향, 저런 취향 다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보통 이 맞춤이라고 하는 게 핏 위주다 보니까 클래식 이런 쪽에만 좀 포커싱을 많이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좀 짧게 입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옷이냐? 아니 본인이 짧게 입으시고서 짧게 입었는데 그게 클래식에서는 길게 입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건 옷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아,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회사나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회사원들을 보면 저게 맞춤인지 그 티가 나요. 기성복인지 일반인들은 알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디자인 자체가 막 파리개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다 일반인이 소재를 알아가지고 저게 비싼 옷이다, 비싼 정장이다, 라벨을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막말로 이게 김구라 같은 경우에도 좋아 보이면 뒤에 가서 라벨을 본다면 비싼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인식이 그렇잖아. 근데 자기네는 좋은 원단 갖고 좋은 핏에 좋은 옷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지금 일반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경우도 정장을 잘 모르겠다고 안 사입으니까. 그럼 만약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인데 일단 원단에서 오는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원단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폴리가 많이 섞인 것들은 좀 티가 나요. 폴리가 뭔데? 폴리라는 건 이제 합성 섬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천연이 아닌 거죠. 울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보통 면백, 뭐 울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딱 보다 보면 티가 나요. 워낙 원단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기성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성복이라고 해도 좋은 원단 가지고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 그러니까는 기성복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싸게 그 옷을 만든단 말이에요. 라인에서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듯이 옷을 만드니까 그게 아니라 디테일적인 것들을 보고 저거는 수제가 들어갔구나. 그렇게 되면서 저거는 맞춤이다. 핏만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요. 그게 100%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태리 뭐 기성복인데 핏도 좋고 원단도 좋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좀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수제 공정이 좀 들어갔다 이러면은 좀 찾기가 힘든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수제는 바지 입으면 바지 앉았다 일어나면 구김 안 생겨?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원단에 따라 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구김이 안 생기는 정장 바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스판인데 그건 이제 대신 원단이 안 좋은 거고 구김이 좀 안 가면서도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원단이 있긴 해요. 그런 걸 입으면은 이제 구김도 잘 안 생기면서 또 자기가 입었을 때 원단이 좋다는 건 본인이 느끼게 돼 나련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복에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이런 색깔을 원하는데 안 되잖아요. 기성복은. 왜냐면 기성복이라는 거는 만약에 안 팔리면은 그게 재고 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특이한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커스텀 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원단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커스텀 메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IT나 홍보나 이런 거 블로그에서 나는 창목가가 갑자기 이쪽 확 뛰어든 거잖아. 그러면 많은 이걸 만드는 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걔네들이 허점을 봤을 거 아니야. 이걸 갖고 들어가면 충분히 생산이 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가격 갖고 친단 말이야. 이게 이승근 씨는 가격만 갖고 치는 건 아니잖아. 가격만 보고 들어가도 이 가격이 100만 원인데 내가 60만 원이나 50만 원에 만들었을 때 팔리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이것이 하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따지고 보면 가격만 갖고는 승부를 걸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걸 이제 원래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요소가 그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봤더니 너무 좀 내 개인적인 생각에 비합리적이다는 거지.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비싸더라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맞춤이 해외랑 비교를 하면 엄청 싼 거예요. 엄청 싼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어떤 원가 구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옷이 잘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옷 만드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쉽게 해서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회 구조가 그래요. 유통을 한다든지 판매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옷의 퀄리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좀 가격이 좀 비싸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낮출 수 있다는 걸 보고 시작을 한 거긴 하지만은 나름대로는 좀 유저가 자기 구미에 맞는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시스템을 좀 시키겠다는 생각에서 좀 시작을 한 건데 여튼 워낙 이쪽은 좀 뭐랄까 매니아층이 탄탄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비판적인 공격을 좀 많이 받고 물론 제가 그만큼 또 공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 그렇지만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해를 해. 그렇지만은
일반 매니아들, 클래식 매니아들도 우리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본인 기준이 안 맞거든. 내 말이 맞다면은 본인이 비싸게 주고 한 옷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정도 돈 안 들여도 그 정도 옷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자꾸 가치라고 해야지만이 본인 스스로 합리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탐 브라운. 탐 브라운은 아카데미 시장에서 배우들이 입지 않잖아. 네. 이유가 뭔지 알아? 네, 뭐 이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 뭐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유는 나는 있어요. 정장의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 바지가 짧잖아. 네. 옷도 짧잖아, 네. 솔직히. 네. 탐 브라운 입고 어울리는 사람이 권지용 빼고는 없어, 우리나라에. 솔직히 아니,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 왜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핏의 개념인데, 제가 톰 브라운. 걔 어울리더라. 네, 톰 브라운 수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톰 브라운 수트를 갖다가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톰 브라운 수트는 수트가 아니라 수트를 닮은 옷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한번 톰 브라운의 어떤 핏의 느낌이 나오도록 뭔가를 만들었어요. 네. 괜찮더라고. 그때 톰 브라운이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고 내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비하를 어떻게 보면 비하지 수트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수트를 닮은 옷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유가 있더란 거예요. 그게 결국엔 핏의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기성복이잖아요. 기성복에 자켓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내가 만약에 내 몸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자켓 같은 경우는 가슴 둘레가 중요한데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었는데 그게 나한테 길어. 톰 브라운 느낌이 나게끔 하면 짧아야 되는데 긴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메시. 그 리오델 메시 있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 메시가 톰 브라운 옷을 입은 걸 보세요. 진짜 태가 안 나. 왜? 좀 짧고 뭔가 자기 핏에 맞게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기성복이다 보니까 수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옷을 입으니까 태가 안 나는 거예요. 톰 브라운 옷은요. 무조건 핏의 문제예요. 핏. 얼마나 기장이 짧고 자켓 기장이 짧고 그 밸런스가 맞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톰 브라운 같은 경우는 원단 좋은 거 그렇게 안 쓰거든. 내가 알고 가격만 있거든. 비싸지. 네, 가격만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원단 가지고 자기 핏에 맞게끔 입으면 톰 브라운 느낌을 얼마든지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원래 그거를 재작년에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공개를 안 했지. 공개를 안 했는데 조만간 내가 올해 가을에는 공개를 할 생각이에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가 짧으면은 이게 좀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자켓이 짧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아니에요. 자켓도 짧고 바지도 짧으니까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리가 길어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 집 고객들도 톰 브라운 수트로 내가 만든 것들을 입어본 사람이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근데 그것도 호불호가 있더라고. 그게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패션은 답이 없어요. 취향의 문제.